조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4일 저녁 10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한국 정당 대표들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만남에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오늘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한마디로 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했고 대한민국의 무장 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믿을 수가 없다. 트럼프는 지금 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 여당의 기대를 상당히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대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는데 자유한국당과 같은 방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들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친필 휘호를 낸시 펠로시에게 선물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써져 있는 이 고사성어는 만절필동으로 적혀 있습니다. 만절필동. 만절필동이 이제 무슨 뜻이냐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만절필동. 이 만절필동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한국 사람이 있을 때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중국 황제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황제에게 조선은 변함없는 충성을 맹세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뜻을 낸시 펠로시, 이 머리 좋은 아주 말이 그렇게 강하고 날카로울 수가 없는 이 낸시 펠로시가 보좌관들한테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황제에게 변함없이 충성을 다한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은 확실하게 시진핑 편에 붙겠다는 뜻을 나한테 통보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 편에 서지 않겠다. 중국 편에 서겠다는 뜻이 있는 거지. 아니면은 더 곡해를 하면은 미국도 한국처럼 중국 황제 시진핑에게 충성을 하라는 이야기인지 어쨌든 이 글 내용을 알면은 낸시 펠로시가 굉장히 화를 낼 것 같아요. 아니면은 모욕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희상 의장은 그런 뜻이 아니고 만절필동은 사필귀정과 같은 뜻이다. 모든 일이 결국에는 바로 되게 되어 있다 하는 뜻으로 생각하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고사성어는 그 뒤에 그 말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배경과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만절필동이란 말이 이번에 처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2017년 12월에 당시에 삼성 국회의원을 지낸 노영민 주중대사, 지금 비서실장이죠. 주중대사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찾아가서 신임장을 제정합니다. 신임장을 제정하고 방명록을 남겨요. 거기에 만절필동 공창미래라고 썼습니다. 이게 한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만절필동 공창미래라니 우리가 조선이 명나라에 사대하듯이 다시 사대를 하겠다는 뜻이냐. 이 충성을 맹세하는 글인데 왜 이렇게 썼느냐 해가지고 비판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자성어를 이번에는
낸시 펠로시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이거는 혹시 중국에만 충성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미국에도 계속 변함없는 충성을 바치겠다.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의 대통령 황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뜻으로 세웠는지 이게 참 놀랄 노자입니다. 이왕 지사 이 만절필동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글을 썼으니까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드린다면은 만절필동이란 말을 즐겨 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선조가 하면서 선조가 남긴 글에 만절필동 제조 번방이란 글이 있고요. 이게 중국 괴산 화양계곡에 있는 만동묘에 있는 건 아니고 지금은 경기 가평 조종암에 새겨져 있는 문구군요. 만절필동 제조 번방. 이거는 선조가 명나라에게 감사하면서 남긴 글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조선은 변함없이 만절필동 그대로 보내가면 황하물은 10,000번이나 꺾여도 결국은 동쪽으로 들어간다. 황해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런 뜻으로 세워졌는데 이것은 춘추 전국시대에 순자라는 사람이 남긴 글입니다. 남긴 글인데 이걸 조선에서 쓸 때는 선조가 썼을 때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를 보내줘가지고 망할 뻔한 나라를 다시 만들어 주었다. 만절필동. 그래서 만절필동 하겠다. 충성을 다 바치겠다. 제조 번방. 변방에 있는 나라를 이건 속국이라는 뜻인데 속국을 제조 다시 만들어 주었다.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만절필동과 관계되는 또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송시열입니다. 송시열은 숙종 때 신하인데 오래 살았죠. 서인의 대표인데 이 사람은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 망한 명나라를 계속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친명 중화주의자라고 그러죠. 그때 이미 중국에는 청나라가 들어섰지만은 오랑캐라고 해가지고 조선의 선비들은 청나라를 멸시하고 사라진 명나라에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사라진 명의 연호를 계속 썼습니다. 사대주의의 극치죠. 관념론의 극치죠. 이건 영화 무슨 영화입니까?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좀 그 광경이 잘 나와 있는데 이 송시열은 바로 그런 극도의 사대주의자였습니다. 친명 사대주의자죠. 이 사람이 나중에 권력 투여에서 밀려가지고 독약을 마시고 죽게 됐습니다.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그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이 만동묘를 만들어라. 만동묘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만동은 무슨 뜻이냐? 지금 말씀드린 만절필동의 줄임말이죠. 만동묘라고 하고 사당을 그렇게 짓고 이 사당은 왜 짓느냐? 명나라 황제 신종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지으라는 겁니다. 명나라 황제, 없어진 명나라 황제를 조선에서 모시는데 만동묘라고 하라. 만동, 즉 계속 없어진 명나라의 황제에게도 조선은 충성을 다 바친다. 이렇게 해서 만동묘가 썼습니다. 만동묘가. 모화사상의 요람이라고 합니다. 이 만동묘가.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속리산 계곡에 있습니다. 이래저래 이 만절필동이라는 말은 충성을 다 바친다. 누구에게? 중국의 황제에게. 는 말로 이게 의미가 굳어져 있습니다.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노영민 대사가 이런 굴욕적인 글을 시진핑에게 바쳤느냐?
그때 한참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를 문희상 씨가 펠로시한테 갖다 주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한국은 중국과 미국을 다 상전으로 모시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적인 걸 가지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이것은 일종의 외교 참사고 펠로시에 대한 모욕이고 또 말썽이 나서 이런 거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게 벌써 1년여 전에 있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우기면서 이 말을 또 썼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진담으로 봐야 되는데 진담은 뭐냐? 문재인 정권은 친중하겠다는 선언 아닐까요? 친중하겠다. 일군 사령관을 지낸 박정희 일군 사령관이 이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탈미, 미국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친중, 중국에 다가간다. 그 다음에 반일한다. 일본에 반대한다. 그 다음에 북한과 통한다. 밀통한다는 거죠. 통북, 탈미, 친중, 반일, 통북. 통북하면 대한민국은 핵무장한 국가들 사이에서 완전히 식민지가 되거나 북한에 묵혀버리겠죠. 이게 문재인 정권의 외교 정책이다. 외교 정책 설마 이럴 수가 있겠느냐 하겠지만은 문재인 정권에 들어가 있는 이른바 조사파 출신 핵심 인사들이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이라면은 그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파의 목적은 주사파는 김일성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반미해가지고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철수시키는 거죠. 그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희상 씨는 만절필동을 통해서 친중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냐, 암시한 것이냐. 반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일본 천황은 일본 일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왕이라는 말도 사실은 모욕적인 말이죠. 이 국회의장 되는 사람은 일왕이라고 하면 안 되고 천왕이라고 해야 됩니다. 언론은 일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일왕은 전범의 아들인데 직접 종군 위안부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천황의 아버지인 아키히도 천황은 전범은 아닙니다. 전쟁 범죄자라는 뜻인데 전쟁 범죄자로서 단죄된 적이 없습니다. 전쟁 범죄자라는 판단이 나온 게 없어요. 태평양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나 태평양 전쟁을 끝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식민 통치의 상징 인물이니까 뭐 전범이라고 부르고 싶겠지만은 전범이라고 국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범의 아들, 현 천황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이건 일종의 연좌제 아닙니까? 일본은 우리의 우방국입니다. 지금은 일본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왜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일본을 화나게 하면 안 되죠. 문희상 씨의 이 발언으로 일본이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이런 휘호를 중국에 충성바치겠다는 휘호를 펠로시한테 줬다면 종합하면 결국 탈미, 친중, 반일, 통보하겠다는 선언 아닐까요? 이 만절필동이라는 이 말을 펠로시가 적석해서 알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펠로시 입에서 나온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은 이 만절필동이라는 아주 모욕적인 글귀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 어둡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